서울시청 앞에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시는지요? 국가기록정보원 자료에 따르면요, 서울시청 앞 크리스마스 트리를 처음으로 설치한 날은 1965년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1965년 있었고요. 그 후 시청 앞에서 연례 행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청 앞 크리스마스 트리 기억하시는지요? 참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1980년 12월 18일 신문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1980년 12월 18일) 신문기사 1면은요, 11개의 독점품 품목별 가격 인상값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품목이 라면, 분유, 보통 시멘트, 소다회 등이 많이 올랐거든요. 택시 비용도 오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일면으로 나왔습니다. 각 품목별로 어느 정도 금액이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 라면은 69원 60전에서 78원 40전으로 올랐고요. 팜유 라면은 69원 70전에서 78원 30전으로, 된장라면, 이때도 된장라면이 있었네요. 된장라면은 81원 90전에서 97원 30전으로, 된장라면 비쌌네요. 그리고 계란라면은 81원 40전에서 97전 30전으로, 계란라면은 19.5%가 올랐네요. 상당히 비쌌네요. 우유라면, 된장라면, 우유라면 어떤 맛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화학 조미료도 올랐고요, 신문 용지도 올랐고요. 여러가지 내용이 참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기억으로도 저도 매년 다음 해 버스 비용이라든가 택시 비용이 오르는 게 신문기사에 매번 났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또한 그 당시에 신문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버스보다 느린 시외 전화. 버스보다 느린 시외 전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외 전화가 시외 버스보다 늦다.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통화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차라리 버스를 타고 가서 이야기하는 편이 빠른 경우가 많다. 이럴 정도면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길었단 건데요. 신문에서는 그래서 15분 걸리는 기간이 버스로 15분 걸리는데 시외 전화를 걸고 대기를 기다리는데 2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러면 상당히 긴 대기 시간인데요. 그때 시외 전화가 이랬었나요? 저는 1980년도에는 7살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88년도까지 모든 짜증나는 구간을 자동화하겠다고 신문에서 나왔습니다. 신문에서 이렇게 짜증나는 구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상당히 좀 낯섭니다. 근데 그 당시 신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갈보리 믿음교회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커넥트 라이프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좋은 하루였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루가 좋지 않았을지라도 커넥트 라이프를 들으면서 오늘 하루의 피로를 싹 날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계속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성경 속의 제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제사들 참 많이 나오죠? 그 중에 5가지 중요한 제사들, 성경에 참 자주 나오는 제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번제인데요. 번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완전한 헌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번제인데요. 제사 방법은 이름처럼 제단 위에서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번제의 의미를 본다 그러면요. 완전한 생명을 드림.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소제가 있는데요.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렸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애와 감사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소제 역시 번제단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고요. 제물의 종류는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와 유향, 기름을 섞어 굽거나 부친 무교봉, 아니면 첫 이삭을 빻아 기름과 유향을 섞어 볶은 것을 소제로 드릴 수 있었고요. 신약의 측면에서 이 소제를 바라본다면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과 생애, 향기롭고 깨끗한 삶, 그리고 성도들의 깨끗한 삶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목제가 있는데요. 화목제는 이름처럼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구원과 축복, 은혜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경제력에 따라 흠없는 암소, 숫소, 암양, 숫양, 염소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고요. 제사 방법은요. 짐승의 기름과 간, 콩팥은 태웠고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는 함께 먹었습니다. 신약의 측면에서 이거를 바라보게 되면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용서받고 화목하게 되는 건데요.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속죄제가 있는데요. 속죄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아니면 죄가 기억났을 때 드리는 죄입니다. 자발적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고요. 속죄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흠없는 숫송아지, 제사장이 했을 때는 이렇게 했고요. 모든 회중은 똑같이 흠없는 숫송아지를 데리고 왔고요. 그 다음에 평민들이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났을 때는 흠없는 암염소, 어린 암양, 형편에 따라서는요. 비둘기나 고운 곡식가루 등을 통해서 형편이 없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름 부분은 대부분 태웠고요. 대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에는 숫소의 남은 부분은요. 태우고 남은 부분은 짐 밖에서 태웠습니다. 이것을 신약의 측면에서 바라보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 지시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가 있는데요. 속건제는 실수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류에 따라 흠없는 수장과 벌금, 제물의 20%를 산비둘기나 고운 가루, 에바 등을 통해서 했고요. 기름 부분을 번제단에 태우고 나머지는 먹었습니다. 이거는 죄에는 벌이 따르고 알맞은 보상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있는 제사의 종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규 고신대 교수의 새롭게 읽는 한국교회사. 평양 장로의 신학교 설립. (1901년) 첫 신학교가 개교했고요. 학생은 장로 2명이었습니다. 신학교육은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거룩한 의무였습니다. 이 의무를 깊이 체득한 인물이 바로 칼빈이었습니다. 교육을 중시했던 칼빈은 1559년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한 후 유럽의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여러분들은 통나무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불붙는 장작을 만들어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칼빈은요, 미래의 씨앗을 육성할 필요를 느끼고 학교를 설립했는데요. 개혁교회 전통에서 신학교육은 말씀 사역자의 양육과 교회 존립과 확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신학교육기관 설립의 긴박성에 대해서는 내한 선교사들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청일전쟁 이후 교세가 확장되어 감에 따라 교회의 지도자 양성은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점은 선교 정책 차원에서 강조되기도 하였습니다. 1890년 6월 내한한 네비우스는 소위 삼자 원리를 제시했는데요. 그가 제시한 자전이란 신학교육을 통해 한국이 전도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원리였습니다. 신학교의 원조는 신학반이었습니다. 장로교회 신학교육은 이미 1890년부터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해 가을부터 자신의 집에서 신학반이라는 이름으로 신학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첫 수강생들은 의주에서 온 김광근, 백홍준, 소래의 서경조, 최명호, 서울의 서상윤, 정공빈, 홍정호 등이었습니다. 1892년에는 수강생이 16명으로 불어났는데요. 김광근, 김규식, 손석준, 양전백, 한석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면면을 볼 때 신학반은 당시 교회의 필요에 따라 한국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 단기 과정의 신학반을 정규 신학교육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미흡했습니다. 그동안 지역별로 운영되기로 했던 성경반이나 사경회가 부분적으로는 신학교육적 기능을 감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지역교회의 교회가 설립됨에 따라 한국인 교육자 양성은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필요성에 공감하여 한국에 있는 4개의 장로교 선교부로 구성된 장로교 선교 공회는 신학교 설립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1901년 평양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교를 정식으로 개교하게 됩니다. 평양주재 선교사인 마포 3열, 사무엘 모핏이라고 하죠. 의해 추진된 이 신학교가
한국 장로교의 첫 신학교였고요. 평양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평양신학교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신학교의 첫 학생은 평양 장대영교회의 김종석, 방기창 두 장로였습니다. 마포 3열,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국식 이름이고 미국식 이름으로 모패 선교사입니다. 마포 3열의 집에서 시작된 이 학교의 첫 교수는 마포 3열과 이기람, 그레이암 리 선교사였습니다. 수업은 1년에 3개월 공부하는 집중 수업 방식이었습니다. 1902년에는 길선주, 송인서, 양정백, 이기풍 네 학생이 입학하였고요. 점차 그 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5년에 22명, 1906년에 50명, 1907년에 75명, 1909년에는 138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장로교회 신학교는 미북 장로회 선교사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곧 1906년부터 미국 남 장로교와 호주 장로회 그리고 후에는 캐나다 장로교회도 교수단을 파송하여 한국에 있는 이 네 곳의 장로교가 공동 운영하는 신학교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평양신학교의 첫 번째 교수진과 학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육을 주도한 초기 선교사들은 마포 3열을 비롯하여 이기람, 그레이암 리입니다. 언더우드, 수알론입니다. 배위량, 곽알련, 이눌서, 기일, 왕길지 등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한국식 이름으로 불러드린 것입니다. 북장로교 선교사의 경우 맥코빅 신학교 출신이 신학교육을 주도했습니다. 마포 3열은 신학교의 설립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1924년까지 무려 24년간 교장으로 봉사하였고요. 그 외에는 라부열, 한국식 이름이 특이하죠. 미국식 이름은 로버트입니다. 라부엘 선교사가 2대 교장으로 봉사하였습니다. 1907년 6월 20일에는 신학교 첫 졸업생을 배출했는데요. 길선주 40세, 방기창 58세, 서경조 58세, 송인서 40세, 양전백 39세, 이기풍 40세, 한석진 41세 등 7명이었습니다. 이들은 그해 9월 목사 안수를 받음으로써 한국의 첫 장로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감리교는 1901년 김기복, 김창식 두 사람을 집사 목사로 안수하였으나 장로교회는 1907년 비로소 목사를 배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 장로교회 형성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데요. 아쉽게도 1908년에는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했지만 1909년에는 8명을, 1910년에는 27명을, 1911년에는 15명을 졸업시켰습니다. 신학교 역사에서 획기적인 일은 시카고에 맥코믹 여사가 기부한 $5,000로 건물을 신축한 일이었습니다. $5,000. 지금도 큰 돈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겠습니다. 신학교는 평양 하수구리 100번지에 6,000평 대지에 있었는데요. 1908년 5월에 2층에 한옥교사를 건축하기 시작하여 이듬해 완공하였습니다.
후에 교사 주변에 6동의 기숙사를 건립하였는데요. 2개의 동은 맥코믹 여사가 보낸 기금으로 지었고요. 성교부별로 각각의 기숙사를 지어 신학교육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후 신학교는 크게 발전하여 1916년에는 230명의 목사 후보생이 재학하고 있었고요. 6명의 전임 교수와 7명의 협동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의 졸업생 누계는 171명에 달했습니다. 1918년에는 신학교 교지 성격으로 신학진앙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계 신학교가 추구한 신학은 역사적 기독교 신학을 견지했고요. 칼빈주의적 보수주의 신학을 추구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권위와 무호성, 성경의 영감서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적어도 1920년대 말까지 한국교회는 이런 입장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일보에 연재되었던 이상규 고신대 교수의 새롭게 읽는 한국교회사 중 평양장로의 신학교 설립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진들을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첫 번째 이미지가 시청 앞에 1965년에 처음으로 점등된 시청 트리 이미지입니다. 국가정보기록원 자료입니다. 세 번째 이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980년 12월 18일 조선일보의 일면의 이미지입니다. 라면, 보통 시멘스, 소다외, 크라프트 등 여러가지 비용이 올랐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이미지는요. 신학교, 평양신학교의 이름, 평양신학교의 건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당시 평양신학교가 2층으로 한옥 건물로 지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맨 처음에 있는 그림은 1907년 6월 20일에 배출한 평양신학교 제1의 졸업생들입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방기창, 서경교, 서경조, 양전백, 송인서, 길선주, 이기풍, 한석진입니다. 자료는 국민일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이상하게 제 발음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언제 들어도 참 좋은 음악이 이 징글벨인 것 같습니다. 이상 커넥트 라이프 가을 금요일 저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